이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후회와 고집으로 점철된 15년의 이야기이자 마지막 석 달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그는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서로 질책과 언성이 높아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노인은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늙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얼마나 바보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그의 이름은 김영수, 올해 73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아온 지 15년째였습니다. 아침 6시면 그는 일어납니다. 커피를 끓이고 라디오를 켭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귀가 먹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는 텃밭으로 갑니다. 배추, 무, 고추, 토마토 손수 키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채소들이 그의 하루 일과이자 대화 상대였습니다. 배추야, 잘 크고 있구나. 토마토야, 오늘은 빨갛게 익었네. 영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게 전부입니다. 가끔 이웃집 김할머니가 반찬을 갖다 줍니다.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대답하고 반찬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는 낚시를 갑니다. 마을 뒤편 저수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텅 빈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영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밤 9시면 그는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우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루를 버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5년을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안 외로우세요? 영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가 편해서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 자신이 가족을 떠나보낸 것이니까. 15년 전 그날, 15년 전 김영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센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그의 뜻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 정숙은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따라주었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고 남편이 싫다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서울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영수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안 맞아. 시골 며느리는 시골 여자가 와야 해. 민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수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이 집은 내가 가장이야.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뜻대로 하게 해줘요. 아이가 좋다는데 우리가 뭘 반대해요. 영수는 아내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까지 아들 편을 드는 거요. 이 집에서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요. 그날 밤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결국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전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소리치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석수도 형을 따라 나갔습니다. 영수는 그때도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 안 밟아. 노인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매일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돼서 밤낮으로 전화하고 몰래 만나러 다녔습니다. 영수는 그게 싫었습니다.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더 버릇 없어지는 거요. 그만 연락하시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고집스러워요.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영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 변해. 변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 내 편을 들어야지. 왜 자꾸 애들 편만 들어? 그날 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못 살겠어요.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애들도 떠나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당신은 나한테도 화만 내고 나도 지쳤어요. 여보, 영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요. 좋소? 이혼하시다면 하시오. 다음 날 정숙은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영수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굽히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 일주일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정숙은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웠습니다. 1년이 지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15년 만에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영수는 텃밭에서 김장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뽑아서 흙을 털고 한쪽에 쌓아두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 마을에 차가 오는 일은 드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젊은 남자 둘, 여자 둘, 그리고 아이들. 영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석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많이 변했습니다. 40이 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석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부지 같던 막내 아들이 이제는 의젓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의 손주들이었습니다. 영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서서 그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래간만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수도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셨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 뒷좌석에서 한 사람이 더 내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그의 전처였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에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수척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래간만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15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갑자기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석수의 아내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손주들은 집안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집 크다. 응 진짜 크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았지 텃밭 가꾸고 낚시하고 그렇게 살았어.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석수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영수는 석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니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 쪽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수의 냉장고에 있던 텃밭 채소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15년 만에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키우신 거예요. 응, 그럼 우리 할아버지 농사 진짜 잘 지으시네요. 아이들의 칭찬에 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며느리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와 석수는 마당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영수와 정숙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15년 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집이 깨끗하네요. 혼자 사시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시네요. 영수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숙이 웃었습니다. 여전하시네요. 성격은 안 변하셨어요. 영수도 웃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뭘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뭔데? 그게 정숙은 봉투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여명. 6개월 노인은 그 글자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에 진단받았어요. 처음엔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치료를 포기했어요. 영수는 진단서를 쥔 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 죽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오늘 온 거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얼마 못 살아요. 길어야 석 달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데? 정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애들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영수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고집부려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보. 영수는 정숙을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잘못했어. 정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만났잖아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먼저 일어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수와 석수는 아버지의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텃밭을 혼자 다 가꾸시다니. 영수는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거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익숙한 곳이 편하거든. 석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계세요. 영수는 또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혼자가 편해하지만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정숙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차서 자꾸 멈춰 섰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참 좋네요. 당신 여기서 혼자 이런 풍경 보며 사셨구나. 영수는 대답했습니다. 가끔 여기 올라와서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 정숙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어제 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요. 뭔데?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애들 데리고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수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그게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걱정돼요.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사실까? 그게 너무 걱정돼요. 영수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 살아온 지도 15년이나 됐잖아.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 외로워요. 내가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요. 영수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당신과 애들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없어도 애들이 당신을 챙길 수 있게, 당신이 외롭지 않게,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면서 나 걱정을 하고 있었어.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비록 이혼했지만 내 마음속에선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에요. 영수는 정숙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15년을 헛되이 보냈어. 우리가 함께 보냈어야 할 시간을 내 고집 때문에 다 날려버렸어. 정숙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정숙과 아이들은 영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민수와 석수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고 며느리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15년 만에 가족이 됐습니다. 아침이면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에는 텃밭일을 같이 했습니다. 민수와 석수가 아버지 옆에서 배추를 뽑고 물을 캤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손주들도 장난감 삽을 들고 흙을 팠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일 도와줄게. 고맙구나. 우리 손주 대단하네. 저녁이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정숙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였던 집이 이제는 사람 사는 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혼자 걸을 수 있었는데 2주가 지나자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했습니다. 영수는 정숙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밤에는 정숙 옆에 누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따로 살았지만 다시 부부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뭘 15년 동안. 우리 따로 산 거요. 영수는 대답했습니다. 후회돼, 너무 후회돼. 함께 살 수 있었던 시간을 내가 다 날려버렸어.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보, 네, 나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당신 옆에 있어서, 애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영수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무 행복해. 마지막 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석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들도 울었습니다. 영수는 정숙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 당신 얼굴 선명하게 보여요. 오늘따라 더 잘 보이네요. 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뭐든지 말해. 애들이랑 잘 지내줘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애들 말도 들어주고, 그렇게 지내줘요.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그리고 여보, 내 외롭지 마요. 혼자 있으면 애들한테 연락하고, 애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지내요. 알았어. 정숙은 천천히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나를 용서해줘서, 나를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요. 영수는 정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나한테 돌아와줘서, 나한테 가족을 돌려줘서, 정말 고마워. 정숙이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보라고 불러줘요.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가족 정숙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수와 석수는 3일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가세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영수는 이번에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외롭지 마요. 애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지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서울로 올라가마. 민수와 석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진짜 올라오실 거예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외롭지 말고, 너희들이랑 지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석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모실게요. 영수는 아들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일주일 후 김영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민수의 집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이 그를 깨웁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응, 일어났다. 밥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아침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함께 먹습니다. 낮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다른 노인들과 바둑도 두고 얘기도 나눕니다. 영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손주의 얘기를 들으며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영수는 믿기지 않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 외롭게 살았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가족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수는 가끔 정숙 생각을 합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마지막 힘을 내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 노인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숙에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들일까?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정숙은 죽어가면서도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외롭지 않게 아들들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집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는지.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영수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이제 외롭지 않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당신이 보고 싶지만 당신이 남겨준 이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아갈게. 꼭 잘 살아갈게. 안녕. 그리고 사랑해.